혹시 그런 적 없나요?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날 밤, 겁돌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말했거든요. 겁돌이는? 겁돌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걔는 저쪽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죠.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 이름이 왜 나온 걸까?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가는 날이었어요. 원래 늘 같이 다니던 사내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다른 사람과 짝이 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겁돌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다른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창을 쥔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 겁돌이는 말없이 따라갔어요. 낮에 자주 속삭이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돌이를 잠시 보더니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죠. 아무도 겁돌이에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족장 곁에 자주 서 있던 사람들이었죠. 겁돌이는 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겁돌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식량을 나누는 날도 이상했습니다. 겁돌이는 늘 서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누군가 어깨를 밀었습니다. 뒤로 가. 그제야 보였죠? 줄은 어느새 두 개로 나뉘어 있었고 사람들도 서로 다른 줄에 서 있었어요. 누가 정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모르네. 사실 그 사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창고를 맡고 있었거든요. 저장한 곡식과 열매를 지키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족장을 매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내는 매일 봤어요. 배가 고플 때도, 식량을 받으러 갈 때도, 일을 끝내고 줄을 설 때도요. 누가 많이 일했는지, 누가 다쳤는지, 누가 굶고 있는지 그 사내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도 그였을지 몰라요. 며칠 뒤 물을 뜨러 갔을 때였습니다. 겁돌이는 늘 먼저 물을 퍼 가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한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려. 겁돌이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물을 가져갔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아무도 그 규칙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불이 피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불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불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앉았습니다. 겁돌이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가운데쯤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거기 말고. 겁돌이는 일어났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려 했죠.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기도 아니야. 결국 겁돌이는 혼자 떨어져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이상하게 추웠어요. 혼자인 기분이 들었거든요. 괜스레 먹어버린 염소가 생각나니 더욱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뒤 족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 이동 장소를 정하려는 것 같았죠. 족장은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내일은 저쪽이다. 예전 같았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쌌겠죠.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족장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거든요. 창고를 맡던 그 사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서쪽이 낫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족장 오른편에 서 있던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늘 족장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족장이 말했잖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창고지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겁돌이는 숨을 삼켰어요. 예전 같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창보다 사람 수를 보고 있었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족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겁돌이는 밖에서 들려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 흙을 밟는 발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다시 침묵. 겁돌이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죽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늘 족장 오른편에 서 있던 사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찾았습니다. 그 사내는 무리의 가장 끝줄에 서 있었어요. 늘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자리, 원래 그 사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창고지기 곁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얼굴에는 길게 찢어진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고 있었어요. 마치 훈장이라도 얻은 것처럼요. 족장은 여전히 가장 큰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할 때는 족장을 봤어요. 하지만 대답을 기다릴 때는 창고지기를 보고 있었죠. 한참 뒤에야 족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창고지기의 말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겁돌이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창고지기의 시선 끝에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지기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요. 겁돌이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은 잠시 겁돌이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요. 그러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겁돌이는 창고지기보다 저 노인이 더 무섭다고 느꼈거든요.